아니 한국인은 중국의 소수 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 아니었어? 여기 한 북경대학 교수가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중국어로 목적지를 말하는데 기사님이 한국말로 대답하자 왜 중국어를 쓰지 않는지 너무 당황하는데요. 그녀는 평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고 한국인은 중국인의 51개 소수 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와서 이것을 보고 3초 만에 경악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봅시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 게이트에 서서 티켓을 꼭 쥔 채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리메이. 나이는 29이에요. 저는 베이징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가르쳐 왔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한국이 마치 중국의 어린 여동생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문화, 언어, 전통은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죠. 이제 직접 그걸 확인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나서 가만히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자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번 여행이 그동안 제가 가르쳐온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대학교에서 할 강연 내용을 계속 떠올리느라 바빴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강연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려봤어요. 한국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며 놀란 눈으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감탄할 거예요. 와, 리 교수님, 정말 맞아요. 중국이 한국에 이렇게나 많은 영향을 미쳤다니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자 제 속이 약간 울렁거렸어요. 바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비행기에서 내려 친절한 얼굴들로 둘러싸여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모두가 완벽한 중국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공항 곳곳에 중국어로 된 표지판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놀라움을 느꼈어요. 공항은 정말 크고 매우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어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그 밑에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어 표기도 몇 군데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이 얼마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게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어요. 중국어로 말할 것을 연습했었어요. 분명 입국 심사관도 중국어로 대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큰 미소를 지으며 니하오라고 말했어요.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심사관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중국어로 말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한국 아닌가요? 중국과 그렇게나 비슷하다는 나라 말이에요. 자신감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권을 건네주고 영어로 질문에 답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전혀 기대했던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짐을 찾아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이 기분을 떨쳐내려고 애썼어요.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자 기사님이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건 괜찮았어요. 그 부분은 예상했던 거니까요.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기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영어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중국어를 모를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적어도 중국어를 조금은 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 두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어를 써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볐어요. 네온사인이 여기저기 번쩍였어요. 전통적이고 중국스러운 분위기의 장소일 거라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은 그 자체로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현대적이었고 매우 한국적이었어요. 도시를 구경하면서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묻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만큼 중국과 비슷한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벌써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이 앞으로 저에게 어떤 놀라움을 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한 듯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은 서울을 탐험하고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날이었죠. 첫 번째 목적지, 바로 명동, 사람들이 많이 찾는 쇼핑거리라고 들었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바쁜 거리의 활기가 나를 덮쳤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바삐 움직이며 출근하거나 학교로 향하고 있었죠. 공기는 상쾌하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시원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아침을 아직 못 먹었다는 걸 상기시켜 주더군요. 명동을 향해 걸으면서 눈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어요.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어서 내가 기대했던 전통 건축물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어로 된 밝은 간판들이 사방에 걸려 있었고 중국어 글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조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 내 감각은 과부하 상태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대부분 젊은 한국인들이었는데 다들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주변 가게들에서는 K-팝과 서양 음악이 섞여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중국 음악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죠.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었어요. 노점에서 풍겨오는 냄새들이 침을 삼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만두나 볶음밥 같은 건 어디 있는 거지? 대신 내가 본 음식들은 전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빨갛고 매콤해 보이는 떡볶이라는 음식을 사람들이 계속 사가더라고요. 또 다른 노점에서는 갈색 설탕이 들어간 듯한 달콤한 팬케이크 같은 걸 팔고 있었는데 그건 호떡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건 전혀 중국 음식이 아니었어요. 완전 한국적인 음식들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호떡 노점으로 갔어요. 팬케이크를 가리키며 중국어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노점을 운영하는 할머니는 내가 2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된 듯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응을 못하자 한숨을 쉬시며 손가락 3개를 펴 보이시고는 3,000원이라고 쓰인 간판을 가리켰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점점 창피해지고 있었죠.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고 호떡을 받았어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달콤하고 따뜻한 속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맛있긴 했지만 중국에서 맛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호떡을 먹으면서 계속 걷다 보니 또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패션은 내가 집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젊은이들은 밝은 색깔의 과감한 스타일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무지개색으로 염색했더라고요. 모든 게 너무 한국적이었어요. 화장품 가게를 지나치다 창문 가득 진열된 스킨케어 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들은 전부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고 중국어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중국 브랜드를 찾으려고 가게에 들어갔지만 아니었어요. 모든 제품이 한국 제품이었고 내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었죠. 친절한 판매원이 다가와 도와줄까요? 라고 물었는데 물론 중국어는 아니었어요. 그냥 상냥하게 웃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약간 당황해서 그냥 구경 중이에요. 라고 영어로 중얼거리며 가게를 서둘러 나왔어요. 이제는 약간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중국 같은 한국은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는 모든 게 너무 달랐어요. 너무 한국적이었어요. 위안을 찾고자 서점에 들렀어요. 분명 중국 문학이나 중국에 관한 책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서점은 여러 층으로 나뉜 아주 큰 곳이었어요. 나는 곧바로 외국어 서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부분의 책장은 영어와 일본어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참을 뒤진 끝에야 겨우 중국 책들이 있는 작은 코너를 발견했어요. 거의 숨겨져 있는 듯했죠. 중국 소설 한 권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이 낯선 곳에서 이렇게 익숙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이 책들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지 살펴봤어요. 하지만 다른 고객들은 한국어나 영어 책들만 보며 중국 책들에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책을 다시 선반에 내려놓으면서 깨달음이 하나 찾아왔어요.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었죠. 음식, 패션,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한국적이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중국과 한국 문화의 혼합이 아니었죠. 서점을 떠나면서 혼란스럽고 약간 슬펐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다면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명동의 네온사인들이 어두워지는 하늘을 밝히며 아름답고도 고유한 한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서서 그 장면을 마음에 담았어요. 내일은 대학교에서 강의가 있는 날이었죠. 내가 계획했던 말들이 전부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길고도 눈이 트이는 하루였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의가 있는 날 아침, 저는 완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로 일어났어요. 배는 뒤집히는 것 같았고 옷을 입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전부 공유할 수 있는 큰 기회였어요. 몇 달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잠깐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곧 자신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강의는 한자중국 문자가 한국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많은 한국어 단어들이 중국어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설명했죠. 제가 말하는 동안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명받은 표정을 지어주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학생들은 분명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흥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중국 문화가 수세기에 걸쳐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어요. 예술, 음식, 전통에 대해 설명했죠. 하지만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학생들이 제가 상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점점 더 느꼈어요. 그들은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스러운 표정 같았어요. 주요 내용을 마친 후 저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이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첫 줄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 교수님,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어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우리 언어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한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여전히 중국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려 했어요. 그런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그가 말했어요. 한글은 중국 문자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한국인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전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 질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한 학생은 K-팝에 대해 물었고 그것이 중국 음악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왜 한국 음식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과 맛이 너무 다르다고 했죠. 세 번째 학생은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했어요. 최선을 다해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았어요. 강의 시작 때 가졌던 자신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날 즈음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죠. 학생들은 무례하거나 불친절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질문들은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갈 때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가르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무언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이 학생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고유한 한국의 것이라는 이유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중국의 작은 동생으로 보지 않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물건을 챙기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부분에서 틀렸다면 또 다른 무엇이 틀렸을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캠퍼스가 달라 보였어요. 건물들, 다음 수업으로 서둘러 가는 학생들, 길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저는 새로운 시선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의 강의로 제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겸손해지는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배울 것도 이해할 것도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결심했어요. 여행의 원래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서울을 탐험해 보기로요. 제가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닌 진정한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진짜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기회가 오니까요. 게시판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알록달록한 포스터들과 들뜬 학생들의 대화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학생들은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마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곳곳에서 봄 광고판에 있던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죠. 학생들은 그 포스터를 보며 정말 신나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아까까지 있었던 자신감이 사라졌거든요. 그때 한 젊은 여학생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봤어요. 혹시 K-팝에 관심 있으세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영어를 들으니 놀랍고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인정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신나하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음 주에 캠퍼스에서 큰 K-팝 콘서트가 열릴 거예요. 모두들 티켓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저는 왜 그게 그렇게 큰일인지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K-팝이 인기가 많나요? 그녀는 마치 제가 하늘이 파랗냐고 물은 것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죠. K-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BTS나 블랙핑크는 들어보셨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물론 그 이름들은 들어봤지만 K-팝을 일시적인 유행으로만 생각했지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었거든요. 들어봤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네요. 그 학생의 이름이 수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후 몇 분 동안 K-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음악, 방송, 팬미팅, 그리고 K-팝 스타들이 노래, 춤, 연기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요. 그녀의 열정에 정말 놀랐어요. 알고 계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K-팝은 이제 한국의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예요. 우리의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소프트 파워요? 수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문화적 영향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악, 드라마, 음식 등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에 관심 갖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녀의 말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항상 중국이 한국을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왔던 건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 젊은 여학생이 자랑스럽게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수진이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놀랐어요. 제가 중국에서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가르치는데 항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어요. 바보같이 들리지 않게 설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한국 문화를 알게 되면 놀라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결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지는 그녀가 좋아하는 K-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뷰티 제품들, 그리고 한국어 단어들이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해줬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나는 내 연구와 중국에서의 강의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그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중국에 대해 질문하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해줬어요. 한 학생, 민준이 했던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어요. 한국에 대해 배우러 오셨다니 멋지네요. 그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정하곤 해요. 하지만 문화는 항상 변하잖아요. 100년 전에 사실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학생들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캠퍼스에 따뜻한 빛이 드리워졌을 때
저는 이 학생들과 몇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근처의 한식 고깃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초대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그들이 능숙하게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먹는 모습을 보며 예상치 못했던 따뜻함과 환영을 느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로 건배라고 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쳤어요. 맛있는 음식을 한 입 먹으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지만 실제로는 표면만을 스쳤을 뿐이었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새로 사귄 친구들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설렘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행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대학교에서 나와 걸음을 옮기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근처 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공원은 아름다웠고 길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족들은 잔디 위에서 소풍을 즐기고 어르신들은 호수 옆에서 태극권을 하고 계셨어요. 중국에서 보던 공원들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분위기가 더 여유롭고 덜 붐비는 것 같았거든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어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핸드폰을 둘러싸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즐거움이 전염됐어요. 궁금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배우들을 바로 알아봤죠. 무심코 중국어로 저도 그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청소년들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니 그중 한 명이 서툰 중국어로 당신 중국에서 오셨어요? 진짜 멋지다 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중국어를 조금 알고 있었고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니 아마도 제가 중국의 영향력을 너무 성급하게 무시했던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고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 소녀가 말했어요. 중국 드라마와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국 문화는 우리만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 아이들은 중국 문화를 존중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한국과 중국을 두 개의 독립적인, 동등하게 가치 있는 문화로 보고 있었죠.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나도 한국에서의 내 경험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놀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줬어요. 한 소년이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국과 중국은 사촌 같다고 하셨어요. 서로 연관이 있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성장해 온 거라고요. 그 간단한 비유가 너무나 이해가 갔어요. 사촌 서로 연관이 있지만 구별되는 존재. 나는 한국을 중국의 어린 동생으로 생각했었지만 그것은 전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청소년들은 떠나야 했어요. 그들은 대화에 감사해야 하며 내가 한국에 더 머무른다면 그들의 중국어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초대까지 해줬어요. 그들의 친절과 개방적인 태도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는 내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여기에 오면서 작은 중국을 찾을 거라 기대했고 한국이 우리나라의 그 모든 문화적 정체성을 비치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웠어요. 한국에는 그들만의 풍부한 역사, 독특한 전통, 그리고 현대적 정체성이 있었어요.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영향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 모든 영향을 받아들여 완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중국에 있는 내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쳤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흥분도 됐어요. 한국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전에 놓쳤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한국을 발견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한국이 아닌 진짜 한국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 기대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결심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르치는 한국 문화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요. 학생들에게 진짜 한국, 즉 그들만의 정체성, 그들만의 성취,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그들만의 위치를 가진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로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한국을 방문해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독특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권장할 거예요. 잠에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한국에서의 내 여정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가 내게 또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정말 기대됐어요.